네.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이 유럽 순방 성과 기자회견 이후에 네.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사실 어. 현안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. 맞아요.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주가 9천 시대에 따른 자산 양극화에 대한 우려, 맞아요. 뭐 이런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또 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어요. 네. 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? 아까 저기 우리 이경태 기자도 잠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금 우리 김 기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요즘 또 최근에 많이 또 글을 올려요.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알리고 또 그 청와대 그 정책의 또 핵심 또 위치에 계신 분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는 전 그 나쁘게 보이지는 않고 또 그렇죠. 뭐 네. 야당에서는 뭐 이게 뭐 누굴 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것도 언론들이 또 잘 받아서 해석해서 또 제의 또 제강 또 알려주면 또 그 의미도 있으니까요. 주말 사이에 올린 게 이제 그 명목 10% 후반 경제의 환희, 낯섦 그리고 두려움 되게 또 뭐 시적인 표현도 썼어요. 환희, 낯섦, 두려움 뭐 이게 환나뚜. 환나뚜 그렇군요. 환나뚜. 네.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그런 그 문학적인 표현을 이분이 잘 써요. 네. 이분이 옛날에 그 기재부 뭐 차관 시절 때도 그랬고 기자들 만날 때도 이런저런 화두를 던지는 얘기 스타일이 스타일입니다. 이분 스타일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경제나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어렵게 쓰지 않고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좀 조약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되게 좋다. 네. 근데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뭐 이게 뭐 명목 GDP 뭐 성장 이런 건 뭐 숫자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런 숫자를 다 떠나서 진짜 옛날에는 어떤 뭐 좀 추상적이고 우리가 진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아직 뭐 그런 어떤 성장력이라 하면 지금은 진짜가 이제 됐다. 진짜다. 진짜 돈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.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주식시장의 이 호황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포모와 따른 양극화 대통령도 알고 있죠.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당신이 후보 때 임기는 5천 주가 시대 열겠다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1년도 안 된 1년 만에 그걸 거의 뭐 주가 3배에서 뛰어노는 9천을 그리고 만을 내다보는 그리고 그게 꼭 물론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. 네. 여기에 김용범 실장이 이런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표현에서 이 환이라는 표현에서 진짜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.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아까 말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이들 기업이 이익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그건 또 세금 내야죠. 그렇죠. 세금을 또 많이 낸단 말이에요. 지금 이미 1분기 내 예상된 법인세 추가 세수만 이들 두 기업이 한 15조 이상 지금 추가 세수예요.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. 그렇죠. 더 많이 15조 원에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. 1분기에만. 1분기에만. 그러면 이게 1년으로 따지면 올해 따지면 지금 정부가 보수적으로 예상하는 게 초과로 들어올 세금만 법인세로만 57조 60조 가까이가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만큼 정부 재정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정부 재정이 좋아지고 맨날 뭐 야당이 이런 데서 뭐 국가 부채내 빚이내 뭐 쌓인 국가 빚도 많이 떨어집니다. 재정. 그러니까 재정이 되게 양호해지는 거죠. 국가 재정이 되게 좋아지는 거고 물론 이거를 뭐 빚 갚는데 무조건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대통령이 그랬잖아요. 이걸 다 빚 갚는데 쓰면 정말 바보짓이다. 바보짓 맞아요.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다 빚만 갚았으면 물론 재정은 좋아지겠지만 그 돈은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이 다 같이 일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그런 어떤 부가가치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다 국민들 돌려주는 게 맞죠. 그게 정부 역할이고 정부가 돈을 무조건 은행도 아닌데 무조건 돈을 쌓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이거 잘 쓰는 게 중요하죠. 국민들이 세금을 왜 냅니까? 우리도 세금 다 내잖아요. 그렇죠. 세금 내고 또 그 세금을 낸 만큼에 대한 어떤 그런 효능감, 정책, 정부가 당신들 국민들이 세금 낸 만큼 또 뭐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런 향후에 미래 세대가 제대로 어떤 뭐 경제나 향후에 또 미래 세대 앞으로 어차피 우리는 다 이제 또 다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대한민국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또 토대를 만들어준 그 돈을 그게 정부 역할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같이 고민이 들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지금 돈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, 영업이익, 뭐 그다음에 뭐 세수, 경상수지 다 좋은데 이런 숫자들이 이제 자기 이 김용범 실장은 지금 옛날에 막 30년 전에 비하면 완전히 새로운 거죠. 자기도 보기에.
그리고 이 숫자들을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이 담은 거고 이것이 이제 이런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잘 들어와서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 쓰게 되면 그리고 자칫 이게 또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일부에 되는 왜냐면 사실 9천밖에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일본 투자자들 보면 뭐 나도 제대로 이렇게 이익을 못 올린 것 같다. 뭐 어떤 분은 뭐 몇 퍼센트 막 올렸다.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돈들이 잘 좀 다양하게 좀 넓게 가는 게 좀 중요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일부 지금 뭐 동탄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을 좀 잘못 쪽에 흘러가서 이게 부동산을 좀 엮여가지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게 이득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가면 사실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. 결국은 그렇죠.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어떤 시차를 두고 이제 들어올 것이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게 막 실적이 좋고 지금 경상수지가 숫자가 들어오고 그럼 지금 막 돈이 지금 들어온 게 지금 앞으로 예상이 들어올 돈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시차를 두고 계속 들어올 건 말이죠. 이제 하반기부터 삼성전자 성과급도 SK하이닉스는 일부 작년부터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들어오기 있지만 삼성전자 성과급이 이번에 타결된 것은 내년 초에 들어오거든요. 네네. 내년 초에 뭐 1인당 뭐 몇 억씩 하여튼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아마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많은 이제 그 경제 시장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는 이걸 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시차를 두고 앞으로 뭐 이걸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들어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 잘못 들어가서 이것이 다시 또 뭐 과거처럼 또 일부 소수 뭐 부동산 부자 또는 네네. 일부 대기업의 어떤 그런 뭐 특혜 또는 대기업의 어떤 초과이익에 따른 어떤 그 양극화 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의 양극화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걸맞는 경쟁이 못돼서 또 도태되거나 그리고 또 그 부유 뭐 빈빈 부익 뭐 그런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 정책의 또 효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. 저 상당히 반감되고 그렇게 맞아요. 되겠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할 것이냐. 그래서 그 핵심이 부동산이었고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텐데 네네. 거기 핵심은 부동산이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보유세 포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그런 비정상화됐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 시켜서 적어도 부동산의 어떤 통한 어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뭐 생산적 금융의 어떤 그 뭐 머니 무브 계속 머니 무브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. 그런 정책적 효과가 그거는. 그래서 네. 이제 이거를 아마 하반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깔아놓은 겁니다.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. 다만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이제 그 정책적으로 하려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. 그쵸. 어차피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향후의 어떤 방향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이건 결국은 또 국회로 가서 입법 과정에서 또 여야 간에 또 타협과 협의와 또 논의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 이런 정치 경제 또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한 글을 올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올리는 게 뭐 관건이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이냐 이런 게 있고 네네. 그래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제일 수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또 지금 생겨난 이런 여유를 어떻게 미래로 연결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런 역대급 호황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에도 한번 이 김영범 실장이 뭐 초과 세순이 뭐니 뭐 그 이제 단어를 갖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었지만 맞아요. 한번 좀 이렇게 불어나는 수익,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네. 수익 요소 네.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전서부터 했긴 해왔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당국자 특히 정책 실장이면 이제 경제 정책 네. 재정경제부 장관 포함해가지고 기획에서 뭐 각종 경제부처와 같이 항상 소통하는 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에 있던 그런 명과 암 또는 뭐 양지와 그늘 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리고 현재 지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쪽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지금 또 부동산이 굉장히 들썩들썩인 이 와중에 이런 부분들 당연히 정책 당국자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 지금 네. 대통령도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했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세제에 관련된 약간 좀 왜곡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거 되게 중요하죠. 네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네.